오 과장 다음 볼까요? 다양성을 믿고 갈 때라고 해서 교보 정의력 연구원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였고 매출 1조 3천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5,800억 가량 나오면서 뭐 매출이나 이익 모두 YY로 한 20%, 30%대의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1에서 4공장은 풀가동을 현재 유지 중에 있고요. 5공장은 인증용 배치 단계 시작돼서 3분기부터 매출 반영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락빌 공장 2분기 생산분도 3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시작된다라고 하고요. 연초 제시된 연간 가이던스 15에서 20% 성장분은 락빌 공장 3분기 매출 인식분까지 반영된 것으로 3분기 가동 결과 확인 시 4분기 인식분에 따라 추후 재조정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이 락비 공장을 인수한 게 한 4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3분기부터 기여된다라고 합니다. 환율 추이도 동시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2분기 수익성은 5공장 및 락빌 공장 관련 비용이 매출 발생 전 선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약화가 됐었다라고 하고요. 다만 3분기부터 해당 공장 매출 반영이 시작되면서 QOQ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5공장 PPQ 배치 유관 비용도 2분기 반영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락빌 공장 회계 처리는 3월 말 인수 절차 마무리에 따라 장부가액 기준으로 2관 2분기 감가비 인식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영업권은 자산가치평가 확정 시점에 인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투자기는 바이, 타겟 프라이스는 190만 원으로 사양 조정을 했습니다. 27년 EBITDA 3조 4천억대에 EV EBITDA 24.5배를 부여했다라고 하고요. 동사는 연초 연결 기준 연간 가이던스를 15에서 20% 성장을 제시를 했었는데 하반기부터 5공장 및 미국 락빌 공장 매출이 인식되면서 가이던스 상단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 상반기 수주액 둔화되면서 산업환경 우려가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분기별 변동성일 뿐 다수 고객사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 누적 CMO 수주 논바인딩 금액은 243억 달러 규모라고 하고 지난 7월 18일 스위스 소재 글로벌 CDMO 업체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 계약 체결까지 했고요. 모달리티 다변화를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폴리펩타이드 총 지분 가치는 약 2.7조 원이고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2.2조 원 보유 중에 있고 자금 조달 필요고는 다양한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외형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투자들을 잘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빌 공장은 지난해부터 이제 인수를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 4월에 인수 절차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매출은 3분기부터 이제 나올 예정이라서 그 부분이 애드업 되면은 이제 QOQ로 증익되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3, 4분기에 대한 가시성이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컨센 살짝 미스를 하긴 했지만 금요일장에서 투자들의 매수세가 좀 급격하게 몰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삼바 같은 회사는 대형주기 때문에 BM에서 많이 최근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좀 반도체 팔고 차익 실현하고 뭔가 좀 사보겠다라고 했던 투자들의 매수세가 좀 목요일에 유입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사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해외 IB 자료들 좀 읽어보다 보면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분석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뭐 성장 스타일, 가치 스타일, 뭐 퀄리티, 저변동성 뭐 이런 그 저희가 보통 투자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의 어떤 팩터들이 있는데 그런 팩터들 중에 작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시장을 그 드라이브했던 거는 이익 성장 모멘텀에 기반한 성장주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성장주가 좀 쉰다 아니면 상대적 강도가 좀 약해진다 그러면 분명히 또다시 그러면 퀄리티, 저변동성,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 아웃퍼폼으로 이제 바뀌겠죠. 이게 상대 개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이제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진했다가 최근에 조금 좋아졌다가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퀄리티, 우량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준이 여러 개일 수 있겠는데 재무 구조가 우량할 수도 있고 주주환원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웬만해서는 역성장을 잘 안 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의 근거가 돼서 멀티플을 좀 높게 받는 성장성에 비해서
그런 종목인데 저는 한국에서 그런 이제 퀄리티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음, 지금도 한국은 반도체 투탑을 중심으로 예. 계속해서 이익 성장 모멘텀이 시장을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시장의 컬러가 좀 바뀐다면 그래서 퀄리티라고 분류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웃퍼폼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그룹엔 꼭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 의견에 좀 동의를 해주실지 아니면 퀄리티라고 하는 그 정의에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시면 좀, 지적 좀 부탁드립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예, 적극 동의하고요. 너무 쉽게 가시니까 재미없는데. 아, 네. 왜냐하면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죠, 사실은. 음, 미국에서 이제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이제 퀄리티라고 하면은 매출 성장의 지속성, 그리고 이익 성장의 지속성, 그리고 이익률의 지속성 이런 것들이 그 상당 기간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그 네. 모멘텀 주식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어떤 그 경기 순환주기나 어떤 사이클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필소비재에서 그런 퀄리티 주식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 정확히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익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면서 PR은 높게 받는 코카콜라나 월마트나 코스코나 네. 이런 류의 것들이 대체로 퀄리티 주식들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반드시 그 부류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운용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류의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뭐 시장을 이길지 안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꾸준한 그 퍼포먼스를 주긴 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처럼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그 퀄리티 주식들이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하는 구간들이 일정 구간 그 모멘텀 주식들이 쉬는 구간에 나타나잖아요. 네, 네. 근데 대체로 보면은 모멘텀 주식들이 쉬는 구간들이 막 몇 년씩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 길어봐야 이제 3분기, 짧으면 뭐 한 1분기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는 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퀄리티 주식들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구간에서 조금 그 싸게 거래되는 앞으로 보면 뭐 금리나 뭐나 해가지고 외부 변수 때문에 모멘텀 주식들이 힘을 못 받을 때 앞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 주식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그러니까 모멘텀 주식들이 쉬는 구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이때는 그 모멘텀 주식들을 좀 줄이고 퀄리티 주식들을 넣고 또 모멘텀 주식들이 또 살아날 때 퀄리티 옮기고. 주식들을 줄이고 모멘텀 주식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언제나 이제 아웃퍼폼을 할 텐데 네. 저는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사장님의 제가 보기에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성실하시고 이 모든 인생이 주식시장에 올인되어 있으시다. 이거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스타일 드리프트가 없는 타입이세요. 나는 어떤 투자를 추구한다. 뭐 명확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전 말씀한 것처럼 이익 성장 모멘텀 종목으로 갔다가 그런 것들이 쉴 때는 또 가치 성향 또는 퀄리티 성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기가 막히게 할 수만 있다면 우주 최강의 수익률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게 본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실제 그 변곡점을 알아내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투자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용어로 이제 스타일 드리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성향,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종목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또 그 또한 장기적으로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하시는 게 구간은 아니더라도 긴 호흡으로 보면 또 나름의 수익률을 낮은 변동성과 함께 낼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봐주십사. 음. 그래서 저희가 주식시장은 미인대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종류의 미인을 찾는 장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스타일이 본인이 지금 적합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예. 어떤 방면에서의 미인인지 미인이 아니지만 잘 판단하고 보유하고 계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통, 백화점 관련한 한화 이진협 위원님 자료입니다.